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책을 소개할 수 있다. 교과서는 156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윤진의 반에서는 책에 있는 재미있는 정보를 간추려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윤지가 쓴 소개하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최근에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을 읽고 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몇십억 년 전부터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양을 바꾸며 세상 곳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여행합니다. 물은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그리고 우리 몸속이나 동물들 몸속으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습만 바꾸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발을 담근 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윤지가 읽은 책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 제목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세상을 돌고 도는 놀라운 물의 여행입니다. 좋아요. 2번 윤지가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네, 윤지가 소개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책 내용을 간추린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몇십억 년 전부터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양을 바꾸며 세상 곳곳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여행합니다. 물은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그리고 우리 몸속이나 동물들 몸속으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습만 바꾸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발을 담근 물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책 내용을 간추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 친구부터 같이 볼게요. 자, 왼쪽 친구는 책 제목은 꼭 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책을 고른 까닭이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싶나요? 자, 선생님은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간추려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다 적어 보았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요, 어린이를 위한 책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자, 소개할 내용은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책 사랑이 유별났다. 옛날에는 책이 비싸 고귀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책을 가진 사람에게 빌려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책을 빌린 뒤에 돌려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책 주인이 애를 태운 적이 많았다고 한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은 유명한 선비에게 책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 책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 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책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네, 이렇게 소개할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참고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이제 친구들 앞에서 책 내용을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자, 당당하고 바른 자세로 친구들에게 책 내용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한 책 소개를 듣고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해 볼 건데요. 자, 교과서에는 예시로 준서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친구 이름은 한준서고요. 책 제목은 어린이를 위한 책의 역사입니다. 자, 알게 된 내용은요. 조선시대에는 책이 귀해서 남에게 빌려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빌려주지 않으려고 책을 숨겨둔 사람도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한 책 소개를 듣고 자, 내용을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아드님 진지 드세요라는 책입니다. 자, 알게 된 내용은요. 알맞은 높임 표현과 높임 표현을 써야 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책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한 책 소개를 듣고요.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돌아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자, 보기에 보니까 중요한 메모 짧게 이렇게 있는데요.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기억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짧게 쓴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메모라고 합니다. 좋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메모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짧게 씁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놓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글을 간추릴 때에는 각 문단에 그렇죠.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밑에 있는 생활 속어를 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안내 방송을 들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 공부 시간에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책의 내용을 간추려 발표할 때 중요한 내용을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단원 학습하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